나를 기다려준 얘길 들어주는 그대와 함께 하루 오늘 이 시간 멜로우 21 이원석입니다. 음악과 이야기가 함께합니다. 밤의 카페 테라스. 가볍게 맥주 한 잔 또는 편안하게 차 한 잔 하면서 음악인들의 음악 세계를 탐구해 볼까요? 오늘은 어느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인디 밴드의 대세로 떠오른 밴드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누군데? 나상현 씨 밴드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드디어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돌아가면서 각자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상현 씨 밴드 나상현 씨 맡고 있는 나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현 씨 밴드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백승열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나상현 씨 밴드에서 드럼 치고 있는 강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나상현 씨 밴드 꼭 좀 모시고 싶다고 네,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영광입니다. 거짓말. 근데 진짜로 제가 최근에 진짜 막 이런 몇 개 음악들을 좀 듣다가 네. 이 친구도 정말 막 되게 잘하네 막 그랬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여쭤보고 싶은 것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네. 네, 아무튼 나상현님 그리고 백승열님 강현웅님 이렇게 세 분 나상현 씨 밴드 뭐 이름 얘기를 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네. 이거 뭐 항상 듣는 질문이긴 할 텐데 네, 네, 네. 뭐 왜 나상현 밴드는 나상현 밴드고 네. 나상현 씨 밴드는 씨가 왜 붙는지. 이게 이제 저희가 네. 이름을 짓던 와중에 네. 적절한 이름을 되게 떠올리지를 못했어요. 아, 그러다 이제 멤버들이 너가 곡 쓰고 노래하니까 네. 그냥 나상현 밴드로 하자 네네. 했는데 제가 뭔가 좀 민망한 거예요. 아, 뭔가 너무 제 자아가 세 보일까 봐. 네네네. 좀 약간 독단적일 것 같고. 네. 그래서 나 이름 속자 달기는 좀 내가 민망하다 네네. 해서 그럼 나상현 씨, 왜냐면 그 당시 저희가 다 안 친해서 아, 그래요? 주로 나상현 씨라고 자주 제가 불렸거든요. 아, 진짜요? 좀 더 익숙하게 좀 신비로운 느낌으로 나상현 씨로 해가지고 나상현 씨 자체를 아예 좀 신비주의로 가자. 아예 제3자인 느낌. 네, 약간 좀 캐릭터를 하는 느낌이었는데 어. 처음에 이제 그렇게 기획을 시작을 했다가 네. 생각보다 컨셉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서 내가 나상현이 아닌 것 같은. 네,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이름은 나상현 씨 밴드인데 네. 지금 그냥 나상현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왜, 어떻게 안 친했는데 팀을 어떻게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그러면? 저희가 학교 축제에 네. 항상 자작곡 티오라고 해가지고 네. 밴드들이 축제에서 공연을 하고 싶어 하는데 네네. 자기가 쓴 곡이 있으면 오디션에서 좀 가산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동아리 하다가 네. 나상현 씨가 이제 신입회원으로 들어왔는데 네. 이 곡이면 무조건 축제 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아, 같이 해보자고. 동아리 선배셨군요, 그러면. 네, 선배였습니다. 몇 학번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한 학번 차이가. 한 학번 나는데. 바로 네. 밑에. 네. 그 가장 무섭다던 동아리 선배님이셨고. 그럼 백승열님은 어떻게 인연으로? 저는 이 친구들이 이제 군대 전역했을 때 네. 저도 이제 뭔가 해외에서 귀국을 했었고 그때 이제 마침 원래 이제 현웅이의 사촌 형하고 제가 친구였어가지고 아, 현웅 씨의 사촌형과 친구. 네, 그럼 가장 연배가 높으시겠군요, 이 셋 중에. 네 맞습니다. 아, 그러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네. 스며들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셋이서 펑크 밴드도 잠깐 했었고. 펑크요? 네, 펑크예요, 펑크예요. 펑크입니다. 진짜로요? 네. 갑자기 저희 하늘 풀어보자 네. 이런 어, 프로젝트성을 한번 예. 했었거든요. 펑크도 했었어요. 네, 펑크도 했었습니다. 지금 백승열님의 머리 스타일은 펑크가 맞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 대본을 또 보니까 실제로 무슨 옴니버스 앨범 늦은 새벽 네, 데뷔를 했다. 2014년도에.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된 팀이에요. 네, 결성을 따지면은 횟수가 좀 많이 되기는 했습니다. 8년 전 얘기니까 그 이후로 또 군대를 다녀오시고 네, 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군대 다녀오기 전과 후에 이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확실히 좀 많이 달라져서 네. 군대 가기 전에는 일단 저희가 좀 재밌자, 네네. 좀 이런 거 되게 즐겨 하고 막 그냥 클럽 공연하고 이런 거 자체를 네. 재밌어서 하는 게 컸다면은 군대 전역하고 나서부터는 좀 더 진지하게 뭔가 음악적인 부분이나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 고민들을 더 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좀 네, 네. 야, 진짜 이 길이 맞아? 고민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왜 나상현 씨 밴드를 이렇게 갈구했는지 얘기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약간 뭐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저는 이제 처음에 나상현 씨 밴드를 알게 된 게 그 지금 별밤지기 하고 있는 김이나 씨 있죠. 네, 네. 작사가 김이나 씨가 저한테 오빠 혹시 나상현 씨 밴드라고 알아?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저 살짝 몰랐었어요. 네, 네. 나상현 씨 밴드 뭐야? 뭐 어부 밴드 뭐 이런 거야? 막 그랬더니 저를 엄청 무시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지금 무늬만 인디고 뭐 무슨 그러면서 각자의 밤이라는 노래를 되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듣고 야 이런 팀이 있구나. 그래서 막 디깅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밴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오셨잖아요. 맞아요. GSI라고. 네, 네. 그 프로그램 제작이 저희 소속사와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다는 못 보고 이렇게 몇 클립 정도 이렇게 봤는데 그러다가 음원이 또 출시가 된 걸 보고 88이라는 노래를 딱 듣고 제가 완전히 갔어요. 그래서 88을 항상 여기 지니고 다닙니다. 와. 88이라는 음악을. 그래가지고 아 이거 모셔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꼭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립니다. 갑자기 팀 소개하다가 막 저의 막 커밍아웃을 하게 되고 막 아무튼 그래서 막 이런저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백승열님은 또 다양한 또 프로젝트 활동을 하신다고 제가 조사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직장 어떤 직장을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한 2년 전에 네. 스타트업 창업해가지고 개발자로 일하고 사장님이시군요. 있습니다. 사장은 제 친구고요. 저는 그냥 사내 이사. 일종의 실세군요. 네. 뭐 전문 경영을 두고 네.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고. 백승열님은 어떤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전시나 기획이나 어떤 그 약간 미술 쪽도 하고 있고, 네, 좀 하고 있고. 저도 사실 그 대학원 다니고 있어가지고, 네. 뭐 직장 겸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랑 동문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영광입니다, 선배님. 근데 지금 대학원은 S대로 가셨다. 예. 왜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 제가 이제 AI로 음악 오디오를 연구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그걸 하는 이제 연구실이 카이스트랑 서울대 2개 있어서, 네네. 이제 그 둘 다 메일을 썼는데, 네. 제가 아무것도 전공을 안 했는데, 네네.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는 그냥 오라고 하시고, 카이스트는 제가 이제 반려를 당해서. Y대에서는 그런 AI 따위는 난 연구하지 않겠다. 아니요, 그때 당시에 이제 Y대에서 AI가 이제 많이 그 인력이 좀, 그러니까 교수진들이 많이 구축이 안 돼 있어가지고,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머리도 파란색으로 염색을 하고 지금. 네. 팀 많이 냈네요. 심장도 팔았습니다. 잘 오셨어요. 아무튼 엄청난 이 학력을 보유하고 계신 밴드인데, 이렇게 좀 팀원들이 각자의 또 삶을 살고 있는 와중에 밴드를 하게 되면은 나상현 씨가 이제 뭔가 나상현 씨는 이 팀만 하고 있는 거죠. 네, 거의 그러죠. 네. 그럼 뭔가 약간 스케줄 잡기도 쉽지 않겠어요. 합주 한번 하기도 그렇고. 그죠. 아무래도 안 되는 일정들을 고려를 해서 뭔가 스케줄이나 뭐 저희 개인 뭐 합주라든지 이런 거를 잡아야 되기는 해가지고.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좀 뭐랄까요, 이제 조율이 좀 원활한 상태입니다. 이제 룰이 정해졌군요. 네. 나름에. 그래서 좀 짜증 날 수 있어요. 그죠? 짜증까지는 저는 이렇게 좀 약간 건드려 봅니다. 왜냐면은 뭐랄까요, 저희도
저 같은 경우도 이 친구들이랑 팀을 하는 게 너무 좋고 같이 계속 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서로 이제 좀 조율을 해가면서 오랫동안 같이 즐겁게 활동을 해보자. 이런 느낌이죠. 제가 약간 짓궂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톡 했을 때 네. 팀원들의 표정을 보면 이 팀이 팀워크 좋구나. 아. 아니면 이분 건들면 안 되고 근데 굉장히 좋은 팀이군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지수님께서 나시밴과 데디 조합이라니 기대됩니다. 여기서 제가 데디거든요. 네, 그렇게 빌류가 있어요. 아빠예요, 제가. 아버지. 오야지. 정성수님께서 데디가 이실장으로 활동하시는 곳에서 노래 추천해 주셔가지고 잘 듣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별밤에서는 이실장이거든요. 화요일 코너를 담당하고 있어서 선곡 대결하면서 제가 매주 두 곡씩 추천을 하는데 네. 그때 얼마 전에 제가 이 나상현 씨 밴드 노래를 추천했어요. 88. 88. 사실 저는 다 들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있었어 진짜. 그래서 너무 설레고 그 감사한 마음을 안고 그래요? 왔습니다. 다행이다. 빈빈님께서 와 슈스 나시밴이다라고. 디디디님께서 승열님 머리가 파란색인가요? 예, 맞습니다. 오늘 하셨다고? 예, 오늘 오기 전에 이게 땀 좀 나면 이제 파란물이 줄줄줄 흐르는 약간 그런 수준 아닙니까? 정확하면 아직도 두피가 애려가지고 모자 쓴 줄 알았다고 예. 승열님 박정훈께서 했습니다. 그 진짜 다작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제 노래를 듣다 지쳐가지고 다 못 듣고 왔거든요. 도대체 몇 곡이나 발표를 하신 거예요? 알고 계세요? 몇 곡 발표했는지? 지금 아마 멜론 기준으로 거의 한 80 몇 곡 이렇게 80 몇 곡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48곡 듣다가 왔어요. 과반수를 들으셨네요. 네, 듣다가 야 진짜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저희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나중에 지금 당장은 답 안 주셔도 되지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곡을 쓸 수 있는지 쉬지 않고 네. 나중에 좀 후반부에 물어볼게요. 좋습니다. 그 노래를 한 곡 듣고 올 텐데 이게 올해 4월에 발표한 싱글이라고 합니다. 시트콤. 네네. 이 노래를 좀 듣고 또 얘기를 나눌게요. 이 노래 어떤 노래인지 좀. 이 노래는 이제 제가 이거 한창 이 곡을 작업을 할 때 그때 시트콤을 되게 많이 봤어요. 네. 그러면서 시트콤의 사람들은 또 유독 약간 불운하거나 약간 갈등도 많고 네.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어떻게 되게 웃음과 그런 느낌으로 해결을 해 나가는 걸 보면서 맞아. 진짜 짧은 시간 안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살면서 시트콤처럼 뭔가 이런 갈등이나 힘든 일들이 생기는데 네. 이런 느낌으로 우리도 이 순간 자체가 재밌고 즐거워 보일 수 있게 그러니까 너무 깊게 막 더 내려가지 말고 네, 가볍게 네. 가볍게.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어떨까? 이게 약간 제가 알기로는 되게 신나는 노래죠. 네, 신나는 노래 3연타 중에 하나 뭐. 네, 이런 맞아요. 맞죠? 네. 보도 자료까지 다 봤어요. 자, 그럼 나상현 씨 밴드의 시트콤 들어보겠습니다. 꽤나 힘든 날이었지 평소와 같은 무표정한 네 모습에 작은 웃음 하나라도 난 너에게 주고 싶은 맘뿐이야 사는 게 다들 그런 거지 모든 것들이 마음처럼 되진 않아 잠시라도 잊은 듯이 이제는 우리만의 춤을 추자 또 많은 추억은 너와 함께가 play with you 조금 어설퍼도 너 어때 이런 날이면 with you
같은 이 길 위에 멈춰있을 때도 함께라면 상관없을 것 같아 수많은 추억을 너와 함께 가둘래 with you 조금은 서툴러도 어때 이런 날이면 with you 복잡한 말들은 필요 없어 여기 난 with you 차가운 세상에 사랑을 펼쳐봐 난 with you 멜로우 22원석입니다. 2부 밤의 카페테라스 오늘은 나상현 씨 밴드와 함께하고 있고요. 시트콤 듣고 왔습니다. 아 시트콤 뭔가 나상현 씨 밴드 음악을 들으면은 진짜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말이 딱 맞아요. 이게 진짜 이게 같은 밴드에서 나온 노래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하고 싶은 음악이 많구나 이 친구들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솔직히 이런 노래는 한 2000년 초반, 90년대 후반쯤에 나올 법한 네 맞아요. 천바만바 같은 짱짱짱짱 그런 느낌도 있고 말이죠. 어떤 노래는 야 이건 무슨 슈게이징 아주 왜 이렇게 침울해 막 이런 노래도 있고 어떤 노래도 막 너무 발랄해가지고 야 춤춰야겠다라는 노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어떤 장르를 안 가리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좋아하는 음악들이 이렇게 다양합니까? 나상현 씨 밴드가? 네, 실제로 좋아하는 음악이 다양하고 멤버별로도 사실 다 취향이 조금씩 달라서 네. 근데 그거를 뭔가 공통점을 찾다기보다는 워낙 다 좋아하는 취향의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그거를 다 약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좀 곡들이나 앨범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 데이브레이크도 약간 초반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하고 싶은 게 뭐야? 아 맞아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뭐 장르가 뭐야? 몰라요. 밴드요. 그냥 그랬었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그걸 보는 거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걸 할 수 있는 소화력이 있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그걸 해내면은 너무 멋있는 거고 솔직히 비틀즈가 뭐 어떤 장르라고 우리가 특정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처럼 할 수 있으면 다양하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굳이 막 나는 니네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는 모던 락 밴드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아까 제가 이제 경연 프로그램 GSI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 전에 보컬 플레이라는 경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보컬 이때 이제 각자 앨범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보컬 플레이 나오게 된 계기는 뭐예요?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네. 진짜 음악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던 때였어요. 딱 그때 이제 주변 친구들이 다 네. 이제 취업을 하는 그 모드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진짜 제대로 할 거면은 뭐 그게 또 마침 뭐 대학생 뮤지션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한번 나가 보자. 한번 이거까지 일단 한번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좀 약간 도전하는 느낌으로 참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결과 있으면 나는 간다. 네, 좋은 결과가 나면은 그래도 좀 위안을 얻고 더 해볼 에너지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때 제가 16강까지 가서 네. 거기서 탈락을 했습니다. 네. 만족하셨어요? 네, 뭐 만족은 당연히 했고 네. 왜냐면은 저희가 당시에 처음에 참가할 때 거의 뭐 예선은 통과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분위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오히려 뭐 초반에 뭐 예선이나 이런 데서 반응을 되게 막 피드백을 좋게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다 좀 현실감이 없어서 막 못 받아들이고 이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지? 이상하다. 뭐 약간 이런 느낌. 본인들을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었는데 그랬었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GSI에 또 나가셨어요?
네, 네. 그때는 몇 강까지 갔었죠? 탑 7인가요? 탑 8까지 탑 갔습니다. 8이네요. 네. 아 그때는 어떠셨어요? 뭔가 내가 16강보다는 더 나아갔다라는 뭔가 좀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셨었던가요? 그때는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나도 대답할 수 있을 때는 열심히 하시다가 저도 이 정도니까 딱 넘어오네요. GSI가 좀 더 어려운 질문입니까? 근데 GSI는 네. 저희끼리는 사실 결과 예측이 좀 쉽지가 않았던 게 이게 어떤 부분을 좋게 생각하고 그 포인트가 뭘지가 감이 안 잡히다 보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네 모른다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출제자의 의도가 만약에 네. 뭐 저희가 평소에 하는 이런 프로듀싱적인 것이나 뭐 다양한 뭐 장르적인 뭐 이런 거를 잘 차용하는 거 그런 거를 보신다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겠다. 네. 근데 이제 뭐 온전히 뭐랄까 막 퍼포먼스. 기술적인 막 화려한 요런 게 메인이라면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참가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결국에는 터치드라는 팀이 우승을 했었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경연에 또 잘 어울리는 팀이 있어요. 네. 근데 경연에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또 공식은 또 없으니까. 네. 자, 그래서 이 경연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결국에는 이 GSI를 통해서 나상현 씨 밴드의 88이라는 노래를 또 알게 되었고 그 호기심으로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래요. 저는 이제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곡을 발표하고 어떻게 보면은 확 점프가 되는 계기가 있진 않았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막 혜성처럼 떨어지는 막 불멸의 히트곡이 갑자기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네. 갑자기 팬덤이 막 수십만 명으로 막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음원 성적이 막 어디 막 반짝반짝하는 것도 없이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음악을 할 수 있었던 힘, 원동력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재밌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네. 또 뭔가 저희가 한 번에 이렇게 도약하는 느낌까지는 없었더라도 항상 조금씩 어떤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기는 들었었거든요. 네네네. 뭐 물론 저희도 큰 도약을 항상 바라고 앨범을 만들긴 했는데 네네. 그게 없더라도 어쨌든 뭐 어느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저희 곡이 뭐 쓰인다거나 뭐 어떤 분이 저희 뭐 곡을 알아주셔가지고 뭐 응원을 해주신다거나 네네. 이런 것들이 다 저희한테는 약간 뭔가 자잘자잘한 걸 수도 있겠지만 성취감으로 되게 다가오면서 계속 활동을 되게 재밌어 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도 되게 뭐랄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역으로 여쭤보게 된 건데 저도 이제 그런 포인트로 계속 오랫동안 음악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에서 꺾여가지고 해체되거나 음악을 그만두신 분도 굉장히 많아서 혹시나 그분들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쭤보긴 했었어요. 뭐랄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과를 보니까. 네 맞아요. 네. 근데 네가 보는 결과와 내가 보는 결과는 다른. 나는 매출을 다 알고 있어. 지난달보다 12만 원 늘었어. 맞아요. 그런 느낌인데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서 이제 막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김이나 씨가 갑자기 그분은 진짜 가요 많이 듣는 분인데 각자의 마음 들어봤어? 모르면 네가 이제 이렇게 되고 저는 88에 빠져 있고 아무튼 그 저를 빠져들게 한 그 노래를 좀 한번 듣고 올까 해요. 네. 아 진짜 저는 이 경연에서 이 88이라는 노래 뭐 스타일이지만 가사가 네. 진짜 손에 손잡고잖아요. 네 맞아요. 아 진짜 이 GSI의 형이구나 이 팀이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들게 됐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메시지적으로는 사실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경연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던 거기는 했어요. 이게 물론 경연 내 뭔가 무대로서 평가를 받고 뭐 순위가 매겨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요게 지금 참가한 모든 팀들이나 각 무대들이 다 각자 자기가 하던 음악들과 뭔가 네. 그런 것들을 섞어서 최선의 무대들을 다 끌어낸 거고 요게 뭐 평가적으로 이렇게 순위가 매겨질 수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는 자리에서 열심히 여기에 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멋지고 소중한 이 다 같이 음악을 선보이는 장이 아닌가. 그렇죠. 그 자체만 네. 축제가 되니까. 맞아요. 약간 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뭔가 단순히 승패 여부를 떠나서 사람들이 그냥 이 어떤 음악 자체 뭐 이거는 뭐 패배한 음악이야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각 음악의 뭔가 뭐랄까요 가치라고 해야 되나 소중함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담겨 있는 각자의 진심들을 잘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그래서 가사 같은 경우에 자연스럽게 좀 그렇게 녹여낸 것 같아요. 네. 뭔가 경연 자체나 승부 자체나 또 사실 나온 팀들이 굳이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음악으로. 싸우는 척 하는 거죠. 솔직히. 다 동료고 서로 이제 음악들도 다 서로 들어보고 막 좋아하고 이런 관계다 보니까 네. 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 마음을 좀 담고 싶다.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곡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 시절에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핸드의 한 부분의 가사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나상현 씨 밴드의 88 한번 들어보죠. 가끔씩 난 떠올려 조금 숨이 차오를 때면 말없이 마주친 그대와 난 어딜 가는 걸까 뒤처지면 안 된단 말들은 끝이 없이 우릴 괴롭히지만 잠시라도 난 너를 볼 때면 우리 뭔가 잊고 있던 것 같아 빠르게만 흘러가는 이 시간의 파도 속에 또 밀려 너와 난 서로의 마음을 바라보는 거야 내 손 잡고 우린 걸어가 어디든 상관없이 너와 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그곳에 우린 함께 있을 거야 언제나 너와 난 웃고 있을 거야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을 거야 이유 없이 날 찾아오는 모난 마음의 말들이 쉽게도 상처가 될 때면 난 어떻게 해야만 할까 이겨야만 한다는 말들은 끝이 없이 우릴 밀어내지만 같은 곳을 보고 있다면 아무도 슬프지 않을 것만 같아 바쁘게만 지나가는 이 도시의 하루 속에 헤매이는 너와 난 서로의 마음을 찾아가는 거야 내 손 잡고 우린 걸어가 어디든 상관없이 너와 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그곳에 우린 함께 있을 거야 언제나
나상현 씨 밴드의 88 듣고 왔습니다. 지금 한참 저희끼리 수다를 떨다가 야, 얘 큰일 날 뻔했어요. 좀 있으면 욕할 뻔했거든.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음악 나가는 동안에 제가 궁금했던 게 진짜 다양한 스펙트럼을 자랑하는데 도대체 이 멤버들이 어떤 음악을 제일 좋아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보니까 나상현 씨는 뭔가 해외 인디 팝들 밴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인디 팝들을 좋아하는 것 같고, 우리 강현웅 씨는 진짜 유명한 팝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돈 되는 팝. 근데 결국에는 다프트 펑크 쪽으로 돌아오더라라는 말씀해 주셨고, 백승열님은 테크노 좋아하신다고 하시다가 막 하다가 88 믹싱을 이제 또 직접 하셨을 거 아니에요. 88은 저희가 저쪽 매주를 네네네. 방송 측에서 해주셔가지고 네. 항상 백승열 씨가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노래만큼은 딴 매주를 맡겼군요. 그러면서 이 어떤 방향성을 기사님한테 제시할 때 데이브레이크 핫프레쉬를 제시하셨다. 제가 핫프레쉬를 너무 좋아했고 군대 있을 때 네. 그 데이브레이크 선생님들 그 CD를 왜냐면 그때는 제게 예. 설한 선생님들, 데이브레이크 선생님들, 네네. 그다음에 로큰롤 라디오 선생님들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로큰롤 CD를 인가 받고 인가. 네 맨날 핫프레쉬 듣고 진짜 표정이 너무 진짜 너무 멋있는 분들이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보였던 표정 중에 가장 해맑은 표정. 그래 역시 베이시스트다 보니까 또 이런 리듬이 강한 음악들도 보니까 이 리듬이 굉장히 좋습니다. 디스코 펑크죠 이게. 네. 그래서 베이스 라인도 굉장히 훌륭하고 그래서 레퍼런스를 데이브레이크 핫프레쉬로 잡았다는 말씀과 함께 제가 진짜 욕할 뻔했어요. 그러다가 빨간불이 탁 들어가지고 다행히. 네. 여희은님께서 데이브레이크도 경연에 1등 못했지만 꾸준한 활동으로 15년 맞았고요. 결국 살아남았지요. 오래오래 활동하시고 밴드 시대를 열어가는 나시밴드 되길요. 또 굉장히 또 제가 생생을 내게 또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희도 우승한 적은 없거든요. 홉님께서 원성님 88 진짜 좋아하시네요. 저도 좋아해요. 이거 안 좋아할 수가 없는 노래 아닙니까 이거는?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못 들어봐서 못 좋아할 뿐이지 들어보면 안 좋아할 수가 없는 노래예요. 은정님께서 출근길에 88 들으면 순간 눈앞에 잔디마당 펼쳐지는 기분이라고. 안 그래도 이번 주에 페스티벌 나가시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어느 무대에서 하세요? 저희 그 메인 잔디마당에서 네 하는군요. 알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 노래 하실 거죠? 네. 안 하실 거예요? 할게요. 안 하면 계약 위반이에요. GF 그랜드 민 페스티벌에서 나상현 씨 밴드가 진짜 잔디마당에서 이 노래를 들려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단토레지님 사연 한번 백승열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데디의 추천으로 알게 된 후로 매일 무한 반복하고 있어요. 경연 프로그램에서 부른 곡이라고 하며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답니다. 차원이 다른 밴드라고 생각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강현웅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밴드 경연에 딱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면은 다른 생각 못 하거든요. 쟤를 어떻게 내가 죽이지? 우리의 강점을 어떻게 막 이렇게 어필하지? 그런 생각만 하다가 갑자기 이런 거시적인 안목을 가진 노래 88이라는 노래를 만들게 된 이유와 연주할 때 어떤 기분이 들으세요? 이런 노래 하게 되면? 근데 저희는 사실 나상현 씨가 곡을 작곡 편곡을 다 해오고 네네. 저희 둘은 그냥 도장 찍거든요. 이거 결제. 좋다. 결제를 받습니다 제가. 네. 그런데 사실 88이 네. 저희 둘이 도장을 찍어도 되는지 네. 그 자질을 의심하게 된 계기였거든요. 왜요? 저희는 이거 너무 경연 의식했고 평소에 색깔이 아니고 너무 경연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냐. 오히려 이게 네. 경연에 너무 경연에서 이기려고 하는 곡이다? 라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곡을 좀 해보지 않겠느냐. 대판 싸웠죠. 싸웠어요. 싸웠다기보다는 제가 얘기를 길게 네. 보내서 제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제가 딱 데모를 보낼 때 다 곡을 완성하고 야 됐다. 이거 진짜 최적의 곡이다. 멋있다 이거. 네. 하고 딱 보내는데 갑자기 다들 이런 분위기에 뜨뜻미지근했죠. 저는 뜨뜻미지근했고 여기 뜨뜻했어요. 뜨끈뜨끈했지.
그때 약간 좀 되게 약간 좀 그때 이상하게 좀 모났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되게 의미 있었던 뭔가 얘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음악 뭐 어쨌든 방송도 방송이지만 앞으로의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의 방향성을 정확히 잡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들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한번 나누고 좀 더 이렇게 잘 이렇게 뭉칠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저도 밴드 다 비슷할 텐데 그냥 자기끼리 음악 하다가 그럴 땐 별 문제 없어요. 그냥 각자의 룰대로 가면 되는데 외부의 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뭔가 프로젝트가 딱 다가왔을 때 이거를 대하는 방식이나 헤쳐나가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아, 나 이걸 좀 쿨하게 넘어가면 안 되나? 그렇게 꼭 야동바동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드는 멤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맞아요. 어떤 멤버는 무슨 소리 하는 거 무조건 이겨야지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때 가장 위기라면 위기고 그걸 넘어가면 진짜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긴 했어요. 아 그런 또 88에 사연이 있을 줄 몰랐어요. 제가 너무 극찬을 한 나머지 나상현 씨 면만 너무 세워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다 합의점에 이뤘고 사실 저는 빅밴드 이 시절 디스코를 정말 좋아해서 라이브 할 때는 되게 즐겁게 치는 곡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머리 찰랑찰랑 거리시면서 재밌게 치시더라고요. 그 방금 그 작업 방식이나 이 앨범에 수록되냐 마냐의 방식에 대해서 약간 엿볼 수 있었는데 주로 이제 나상현 씨가 곡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컨펌을 내려주고 근데 이게 의견이 안 맞을 때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좋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하자는 식의. 근데 난 이 부분이 더 좋은데 뭐 의견 충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어때요? 결국에 작업을 모두가 좋아하는 곡이 탄생할 수도 있죠. 모두가 별로인 곡이 탄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작업 방식이라는 게. 그렇죠. 어떻게 작업을 하세요? 방식이. 네, 말씀드렸듯이 근데 나상현 씨가 일단 작곡 편곡을 다 해오는데 네. 작업량이 꽤나 많은 친구라 2배수에서 3배수 정도 오거든요. 아 경우의 수가 많군요. 네. 시안의 수가 충분해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셋 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작업물로서 발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야 맞아요. 네, 나상현 씨 하드에 진짜 미발곡이 많다는 얘기군요. 아닙니다. 이 소모했죠. 네, 다 소모를 하는 느낌이라서. 아 그냥 언제 발표하느냐의 싸움이구나.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거 프로그램 참가할 때도 네네. 미발표곡 쟁여둔 게 없어가지고 급하게 이거 어떡하냐. 좀 많이 발표하시긴 하셨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아트워크나 컨셉, 뭐 믹싱 이런 거는 저 백승열님이 또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사운드를 디자인하는 분과 그러니까 작사 작곡자의 의견도 분명히 충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방향성, 물론 다 좋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잘 맞으세요? 뭐 사실 처음에 정규 1집을 만들 때는 네. 정말 많이 이제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10곡 정도였던 것 같은데 뭐 한 번 통화하면 2-3시간씩 통화하고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셋이 이렇게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말을 하지 않아도 약간 어떤 느낌을 서로 얘기하고 싶겠구나 해서 하면 이제 뭐 한 2-3번 만에 바로 이제 그냥 끝내고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작업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공정이 이제 좀 더 심플해졌군요. 아주 심플하고 아주 편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 하긴 시간이 많이 지났고 네. 손발을 맞추는 어떤 곡을 작업을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 쾌감이 있습니다. 네. 대략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데모와 이것들을 딱 보내주면은 딱 제가 생각했을 때 이대로면 되겠는데 싶은 믹스가 뭐 한 번에 나올 때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예전에는 되게 예민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별로 예민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정확합니다. 그런 게 엄청 진짜 많죠. 그거 많죠. 매 순간이 뭐 이런 걸 굳이 내가 뭐 이거 다 먹어도 돼. 이거 대세에 지장 없어. 약간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팀워크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나상현 씨 아버님 얘기가 또 나오네요. 진짜 많이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베이스 연주자셨고 네. 015 1집이면은
86년인가요? 80. 아마 그때쯤일 거예요. 맞죠. 네네네. 그때 아버지가 베이스 연주하신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때 태어나기 전이군요. 저는 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하나의 없었겠죠. 점이었군요. 네. 근데 그 이후에도 베이스 연주하시는 걸 계속 종종 보세요? 그 이후에는 사실 음악이랑 관련 없는 일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래도 취미로 뭐 기타를 치시거나 뭐 베이스 치시거나 하신 적은 있어서 그럴 때 보기는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래서 좀 더 친숙하게 좀 밴드를 더 접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기 때부터 뭐 밴드 음악도 좀 듣고. 근데 세 분은 공일오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팀이었는지 잘 실감을 못 하시겠어요. 네, 뭔가 그 저도 잘 어떤 그쵸. 흘러 내려오르는 얘기들로만 네. 듣고 직접 체감을 못 해봐서. 네,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그냥 우리는 점입니다. 한낱 먼지에 불과한 그런 팀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연주를 담당하셨다는 거는 거의 뭐 에이스 중에 에이스셨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아버님께 꼭 전달드려야겠네요. 네, 꼭 제가 말씀드렸다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자, 015이랑 또 함께 작업도 하셨군요. 네, 맞아요. 오, 그 제가 보컬 플레이 그 출연하고 그 당시에 이제 이 막 타이틀이 뭐 015B의 후예 뭐 이렇게 막 프로그램에서 나오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되게 자연스럽게 실제로 015B 선생님들께서 연락을 주시고 같이 한번 곡 작업을 해보자. 그리고 또 015B 선생님들이 지금 계속 뭐 달마다 계속 곡을 네. 내시고 하셔서 네네. 그런 좀 콜라보 작업의 일환으로 같이 작업을 해봤고 되게 뜻깊은 느낌이었죠. 아버님이 진짜 좋아하셨겠어요. 네, 맞아요. 오. 진짜 재밌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래를 한 곡 들을 타이밍이 됐어요.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1+1? 아,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이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이 노래가 이제 시트콤 발매하고 그 다음에 나왔던 싱글인데 네, 뭔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제가 약간 항상 하고 싶은 얘기가 사는 게 약간 마음처럼 되지 않고 뭐 그 누구라도 정말 완벽하게 행복한 삶이란 게 과연 어떻게 막 실체가 있을까라는 지점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위안을 얻고 뭐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자그마한 행복들을 찾아가면서 살 수 있을까 해서 저는 그걸 좀 약간 관계에서 많이 보는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이야기나 서로 기대고 얘기를 나누는 지점에서 그런 게 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1 같은 경우도 딱 그 약간 관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헤쳐나가자 이런 느낌입니다. 아, 뭔가 결국 1+1은 그 우리 마트에서 보는 그 1+1 네. 뭔가 그거 하고 뭐 그것도 끼워 맞추면 비슷할 수도 있겠죠. 또 마음을 주고받는 행위를 이렇게 후하게 서로 주고받고. 네, 하나는 덤으로 주겠다. 우리의 관계 그렇게 뭐 따지고 재고 따지지 하지 말자. 함께 했을 때 어떤 뭔가 좋은 시너지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이겠네요. 아무튼 궁금하네요. 나세현 씨 밴드의 노래입니다. 1+1. 하루 종일 나의 머릿속을 뛰어다니는 너와 나 이리저리 헤매던 내
나상현 씨 밴드의 1+1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에 자꾸 저희끼리 다른 수다를 떨어가지고 이 노래는 충분히 감상하지 못했지만 저는 집에서 듣고 왔다는 거. 아무튼 뭐 에너지 있는 노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앨범 소개글을 찾아보시고 축구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왔는데 FC 서울 팬이 백승열 씨가 어릴 때부터 팬이어가지고 클럽송을 제작했다는 거죠. 그때 유튜브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렇게 좋아요 축구가? 네. FC 서울의 매력이 뭡니까? 뭐랄까 뭡니까? 뭐랄까 애증? 네. 매력이 보통 성적이 안 좋은 팀을 응원하면 약간 그런 네. 애증이 생기죠. 너무 또 잘하면 또 그게 없습니다. 서로의 끈끈함이 좀 떨어져요. 네. 욕하고 요즘 FC 서울 성적은 좀 어때요? 사실 지금 굉장히 우울하긴 합니다. 굉장히 우울해요. 강등 플레이오프를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아 그래요. 서울이란 클럽 자체가 네. K리그에서 사실 좋은 성적을 거뒀었는데 네. 한 5년 동안 지금 그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되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나상현 씨 밴드의 그 클럽송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날 물론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날은 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유 왜요? 왜냐면은 네. 저희가 방문한 날 다 져가지고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공연한 날도 지고. 네. 근데 뭐 그게 나상현 씨 밴드의 문제겠습니까? 저도 죄송합니다. FC 서울의 클럽송을 가사로 한번 차집하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FC 서울이 좀 남다른 면이 있는데 아직 잘 못하는군요. 한때 좀 잘하긴 했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러 다른 문제로 또 욕도 좀 먹고 네, 잘했으면 좋겠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누구한테요? GS 프론트 선생님들. 진짜 축구에 진심이시네요. 보니까 저도 리버풀 엄청난 팬이기도 한데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등 위기라뇨. 그건 진짜 클럽의 위기입니다. 정말 큰 위기입니다. 네, 존폐 위기에. 그렇습니다. 많이 숙연해지고요. 강현웅님은 이제 회사 생활 병행을 하고 있다라는 네. 정보를 제가 입수했고 회사 생활에 좀 스트레스가 좀 있죠. 저는 지금 유급 연차는 다 써가지고요. 유급 네. 밴드 활동을 위해 연차를 쓰는 건 다 월급을 까면서 오고 있는데. 아. 그래서 오히려 무급 연차를 쓸 수 있는 직장이어서 그냥 돈으로 때운다는 느낌으로. 안 줘도 돼. 네. 난 여기서 돈보다 더 좋은 큰 행복을 네, 네, 얻겠어.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러시군요. 그게 재밌어요? 밴드 하는 게 어때요? 쌓이는 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랑 이 네. 풀리는 게 되게 상호 보완적인 것 같아요. 개발을 한다고 해서 저를 보러 와주신 관객 앞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진 않으니까 그런 뭔가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반면에 이제 오히려 혼자서 일하는 조용한 시간이 있는 거기도 하고. 진짜 양극단에 있는 일이군요. 어떻게 근데 보면. 되게 상호 보완적이어서 오히려 그냥 사이클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나상현 씨 밴드가 갑자기 너무 떠가지고 네. 이 밸런스가 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제 직종이 노트북 들고 디지털 노마드로 일할 수 있는 그렇군요. 직종이라 저희 지방 스케줄 있을 때 밴에서 막 프로젝트 올리고 했던 적 많거든요. 그래요? 네네. 되게 멋있다. 그때는 그 두 멤버는 뭐 합니까? 저도 코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 둘은 뒷좌석에서 코딩하고 앞에서 이제 나선 씨 저는 뭐 밴을 타고 지방에 가면은 네. 노래를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운전자 너무 피곤합니다. 운전자가 졸지 않도록 드림 콘서트를 근데 운전자가 기분 좋아서 졸지 않는 게 아니라 그치. 화가 나서 졸아. 화가 나서 졸지 않아. 끝도 없이 부르니까. 노래 이 성대 스태미나 굉장히 좋으시군요. 아니요, 그러고 이제 계속 쉬어야 됩니다. 그 이후로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구나. 진짜 밖에 매니저님 밖에 계신데 지금 정보를 또 주셨어요. 부산 내려가는 길 5시간 동안 콘서트를 펼쳤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지금 정보를 주셨어요. 장르도 또 다양하게 피곤하지 않게 K-팝, 힙합, 네. 뭐 밴드 음악 다 골라가지고 네. 야, 그 광경을 좀 나중에 한번 찍어주세요. 두 분은 코딩을 하고 있고 한 분은 미쳐 날뛰고 있는데 운전하는 매니저님은 인상을 찌푸리고 그 브이로그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그래요. 작년 이맘때 정규 앨범을 2집이죠? 네. 2021이라는 앨범 19곡짜리 2CD 앨범을 발표했어요. 네. 아니 이게 2집에서 이게 가당키다는 일입니까? 어떻게든 2집을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로 만들게 됐어요. 근데 기획할 당시에 애초에 저희가 약간 다 앨범 단위의 음악에 되게 애정이 있어서 그 2CD 앨범에 대한 로망이 좀 있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낭만이. 네, 한 번은 진짜 2CD로 진짜 볼륨을 꽉 채운 어떤 대작 느낌의 앨범을 한번 내보고 싶다. 네네. 해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기획을 했고 또 마침 이제 저 앨범을 제작을 하던 시기가 워낙에 이제 뭐 공연도 좀 어렵고 그렇죠. 네. 그러던 시기다 보니까 또 코로나가 작업에 창궐하던 시기니까. 작업할 환경도 오히려 더 작업 여유도 늘어나고 오히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시기에 대한 어떤 답답함이나 거기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 이런 것도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고 해서 뭐 저희는 되게 만족하면서 작업을 한 앨범입니다. 진짜 네. 한 살풀이 개념. 네 맞아요. 이래도 안 들어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이 중에 하나 좋아하는 노래 없겠냐? 네, 그런 그죠. 느낌이군요. 이게 보통 2CD를 만들면 소속사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텐데 막지 않았을까요? 막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 네. 없었을 때라서 진짜 네. 마음대로 할 듯이. 네. 진짜 마음대로 하자. 야 정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앨범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아 훌륭합니다. 제가 그 노래를 아까 한 절반 넘게 좀 들었지만 이 앨범을 정주행은 아직 못했어요. 아 네. 다 이렇게 랜덤하게 들었었어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2집을 만들었으면 3집에 대한 기대가. 야 팬들이 대단할 것 같은데 네. 혹시 계획이 있으세요? 3집? 3집은 아주 막 구체적으로 계획을 짰다기보다는 3집을 내게 되면은 어쨌든 저희가 정규 2집을 저런 좀 묵직한 느낌으로 냈으니까 네네. 그 무게감에 걸맞게 해야 되지 않나. 다내 멤버들 눈치를 보는데 30곡은 내야지. 점점 CD 수를 늘려서 8집은 80곡. 80곡 정도. 야, 큰일 났어. 그래요. 나성현 씨는 점점 더 늙어가고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뭐 살이 쪽 빠지겠죠. 그 공연 계획 혹시 있으세요? 이 정도 연말이면 또 공연도 많이 하게 되고. 저지르겠습니다. 아 저지르. 예, 공연 뭐. 저지릅니까? 딱히 제가 뭐 다른 분들하고 말씀은 안 나왔지만 네. 12월에 저기 단독 공연 한번. 이게 약간 유출되면 안 되는 정도입니까? 근데 뭐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차피 네, 어차피 공개를 하게 될 뭐 텐데. 공개될 텐데 12월에 저희 연말 단독 공연 한번 쏠쏠한. 여기서 지금 최초로 공개하는 겁니까? 네. 네, 최초 공연. 자 나상현 씨 밴드 바로 더듬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미안하다 12월에 얘들아. 단독 공연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입니다. 이거 엄청난 스포가 나왔고요. 일자 빼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에 나상현 씨 밴드 돈 모으십시오. 지금부터 차곡차곡 하루에 1,000원씩이라도.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이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건 도미노라는 곡이고요. 오늘 재밌으셨나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인사 시간이 좀 너무 빠르게 흘러가지고 너무 빠르죠. 한 2시간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저 2박 3일이요. 광고도 없는데 진짜. 그러니까요. 2박 3일. 네. 오늘 방 잡을까요?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때 더 나와주시면 저희가 또 나머지 수다 또 떨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Sit down, baby, please.
없는 게 많아 나 혼자서